자, 페이지 182페이지. 드디어 유전 들어왔습니다. 단원 이름은 염색체. 됐나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여기는 신기하게 배우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DNA라는 애가 있어요. DNA 들어봤니? RNA라는 애도 들어봤죠? 이런 애들을 합쳐서 유전물질이라고 합니다. 유전물질. 우리는 이걸 다 공통적으로 핵산이라 그래요. 핵산, DNA, RNA, 유전물질은 다 같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DNA가 생명체에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DNA가 없으면 생명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DNA가 있는데 왜 생명체라고 얘기하지 않니? 이 전 단계와 이 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DNA는 그래서 생명의 가장 기본이고요. 유전을 하려면 이 DNA, RNA부터 시작해요. 그 중에 이 RNA는 생물 2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생물 1에서는 이 DNA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DNA는 너무 길어요. 1.2m나 됩니다. 그 녀석이 너무 길어. 여기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 DNA의 일부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유전자라고 합니다. 다시요. DNA는 가닥이 되게 긴데 그 중에 일부분을 유전자라 그래요. 됐나요? 유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유전자, DNA의 일부. 이 유전자에 써 있는 내용대로 형질이 발현되는 거예요. 생물학 용어는 유전 자체의 용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유전의 단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시요. DNA와 RNA 같은 걸 핵산이라고 하고요. 그 핵산 중에 DNA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 정보는 전부 다가 유전 정보가 아니라 유전 정보에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상관이 있는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내용대로 형질이 마련돼요. 예를 들면 쌍꺼풀 없는 유전자를 가지면 쌍꺼풀이 없는 애로 태어나요. 파란 눈동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파란 눈동자가 태어나요. 유전자에 따라서 형질이 결정돼요. 그러니 유전은 너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형질이 나오는데 이 관계를 비교하는 게 유전시험 문제란 말이죠. 아빠는 혐알기가 된데 엄마는 혐알기가 안 된대. 그럼 자손에서 혐알기가 되는 애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니? 그게 유전이에요. 됐나요? 그럼 유전은 유전자와 형질과의 관계를 갖고 노는 게 유전이라는 겁니다. 형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 얘는 생명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을 얘기해요. 형태를 얘기해요. 우리는 이걸 생물학에서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쌍꺼풀 있어요? 없어요? 라는 표현형 형질은 쌍꺼풀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됐죠? 요 관계가 유전에선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걸 가지고 사람의 유전 저 뒤쪽까지 전부 다 써먹게 되는 거예요. 됐지? 일단 유전자에 대한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전자는 자손한테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줘? 뭉쳐서 덩어리로 물려줘요. 실을 긴 걸 둘로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주는 것보다 이걸 뭉쳐서 덩어리로 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 덩어리로 뭉친 걸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 염색체에 대한 내용을 너 정확하게 알고 있어? DNA, 유전자, 염색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니가 생물학의 유전의 절반이에요. 됐니?
그럼 DNA의 상대량이라는 게 있는데 A의 상대량이 1이야, B의 상대량이 1이야, 스몰 a는 0이야. DNA 상대량을 갖고 노는 것도 생물의 절반. 유전자 알고 있니? 생물의 절반. 너 염색체를 보면 이게 체세포 분열 중기인지 알겠니? 너 염색체 꼬라지를 보면 이게 감수 분열, 이분열 중기인지 알겠니? 이걸 물어보는 게 염색체 파트예요. 너 염색체가 23개면 염색분체는 몇 개인지 아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여기 파트예요. 그래서 생물의 유전은 반으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서 세 문제,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DNA와 염색체의 관계를 너 알고 있겠니가 첫 번째 시험 문제고요. 세포 분열에 해당하는 것 중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뭔지 알겠니가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가 DNA 상대량을 줄 테니 너 이게 몇 번째 칸인지 알겠니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 개 문제 중에 이 앞에 두 문제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자극의 전도보다 쉬워요. 호르몬보다 쉬워요. 방어작용보다 쉬워요. 그러니 유전 6개가 몽땅 다 어려운 게 아니라 DNA 상대량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세요. 됐나요? 이 DNA 상대량은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수능에서 틀리세요. 됐나요? 생물 수능 보는 애들은 이 DNA 상대량 그냥 틀리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 틀려와. 대단한 강사지 그지? 맞춰와라고 얘기하지 않아. 틀려와라고 얘기해. 찍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되니? 다시요. 이제 앞으로 생물하는 애들이 야 뭐가 어렵니? 라고 물어봤을 때 유전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전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나 생물 안 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되니? 뭐라고 얘기한다고? DNA 상대량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세요. 됐지? 내신용 시험제는 맞추게 해줄게. 수능에 15번 앞쪽에 DNA 상대량이 출제되면 무조건 푸세요. 근데 15번 뒤쪽에 DNA 상대량이 나오면 버려. 못 풀어요. 되니? 얘기했어. 뭐가 어렵다고? DNA 상대량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뒷부분은 뭐냐? 잘 보세요. DNA, 염색체. 오늘 배울 거잖아요. 그거 하나 할 거고.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오늘 배울 거잖아요. 되니? 벌써 수능의 유전 6개 중에 오늘 배우는 게 2개예요. 정말 많습니다. 나머지 3개가 뭐냐면 나머지 3개가 다인자 유전, 복대립 유전, 중간 유전 중에 하나. 되니? 그리고 가계도 시험 문제 하나. 그리고 비분리 시험 문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유전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문제거든요. 그래서 생물하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줘요. 나머지가 14문제거든요. 유전 파트 시험 문제가 6문제예요. 이 유전 파트 6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도 14개만 맞추면 3등급이에요. 됐나요? 재수생이 덤벼들면 이 14개만 맞추면 4등급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줄까? 유전을 한 문제도 안 풀어도 5등급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35점이거든요. 14문제 맞추고 35점 맞추세요. 그리고 6문제 중에 다 찍어.
그래서 5점만 따잖아요. 40점이에요. 생물원 40점 넘는 거 미치도록 싶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싶습니다. 지금 요새 고3 애들이 6월 모의고사, 저번 주에 7월 모의고사 봤어요. 이제 모의고사가 9월, 10월 2개 남았거든요. 수능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던져주고 유전 6문제를 V표로 체크해요. 그리고 15분 타이머를 놔두고 14개를 풀어요. 자, 준비 딱 15분에 14문제를 푸는데 고3 애들 중에 15분 이상 걸리는 애가 없어요. 빨리 푸는 애는 이 14개를 9분 만에 풀어냅니다. 그럼 다른 거 풀면 안 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검수하고 검토하고 틀린 거 있나 검토하고 계속 꼼꼼하게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4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럼 35점을 땄지. 근데 그 앞에서 틀리면 유전 6개 안 풀어요. 다 맞은 애만 유전 6개를 풀어요. 그럼 나머지 15분 동안 유전 6개를 주잖아요. 이 6문제를 15분에 푸는 애가 없어요. 고3 중에. 6문제를 15분 내에 못 풉니다. 14개를 9분 만에 풉니다. 그만큼 유전은 어렵습니다. 이해되니? 그럼 생물하는 애들 중에 유전을 안 해도 되잖아? 예전엔 그랬어요. 이거 하나 제끼고요. 가계도 문제 하나 제껴서 2문제를 안 풀면 44점이에요. 이게 생물원 1등급 컷입니다. 안 풀어도 돼요. 생물원 1등급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유전의 어려운 거. 선생님 가계도가 어려워요. DNA 상대량 어려워요. 풀지 마. 나머지 다 맞춰. 그럼 1등급. 근데 아까 얘기했죠. 생물원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만점이 1등급이에요. 그럼 얘를 푸는 애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쉬워진 거예요. 그럼 예전처럼 이 2문제를 제껴버리면 등급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얘네들은 생물의 유전을 전부 다 해야 돼요. 되게 안타깝죠. 그거 어렵다. 그 재수생 입장에서는 쉬울 수밖에 없지. 됐어요? 자, 여기 나눠. 이거 맞추세요. 얘 맞추세요. 요거 맞추세요. 이렇게 3개가 완성되면 얘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DNA 상대량 어려워요. 가계도 어려워요.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돼서 자, 시작합니다. 페이지 182페이지. 거기 보면 책이니까 그냥 밑줄 하나 볼게요. 염색체 분열하는 세포 별표요. 염색체는 아무 때나 볼 수 없어요. 분열기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두 번째,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단어는 그냥 써있고요. DNA요. 뉴클레오타이드 밑줄. 이중나선 구조인 건 그냥 저절로 알고 있죠. 그죠? 넘겨요. 유전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일부분. 특정한 부분. 이게 유전자라는 겁니다. 유전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내신 볼 때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요. 아래쪽에 그림 있어요. 이 그림이 별표입니다. 염색체의 구조, 그림 별표요. 이 그림을 잘 익히세요. 괜히. 자,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 뉴클레오타이드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괜히 뉴클레오타이드. 외우세요. 이 녀석이 핵산의 기본 단위예요. 핵산, DNA와 RNA는 무엇으로 되어 있니?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쓰는 겁니다.
이름 멋있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오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붙었어요. 이쪽에 인 붙어 있고요. 이쪽에 염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염기, 임산, 당 이거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지? 괜히 어디서 봤어? 이거 어디서 봤어? 써줄까? 염기 중에 아데닌을 붙이고요. 인 요거 뭐야? 우린 이 녀석을 아데노신의 인 3개 ATP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중에 인이 하나 붙어 있는 AMP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이 녀석을 요렇게 생긴 레고 블럭을 밑에다 또 쌓고 또 쌓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 있고요. 여기 인 있고요.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겠죠. 되니?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럼 밑에도 이렇게 여기 인, 여기에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겠지. 되니? 그럼 이 반대쪽에도 박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쪽에는 염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옥탄당이 있고요. 여기 인이 있어요.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고 여기에 인이 있어요.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고 여기에 인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생긴 애로 보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생긴 애로 보이고 염기끼리 짝대기가 이렇게 그려져서 DNA가 이런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뉴클레오타이드 박스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타이드라 해요.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붙여서 서로 연결하면 그게 DNA가 돼요. 요게 한 줄만 있으면 그걸 RNA라고 합니다. 자, 그럼 DNA 한 가닥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 있어? DNA 한 가닥에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 있어? 30억 개. 되니? 그럼 반대쪽에도 몇 개 있어야 돼? 그럼 DNA 한 가닥 속에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 있어? 60억 개. 그럼 니네 몸속에 세포에 DNA 몇 개 있어? 46가닥. 그럼 60억에 46을 곱해야 되지. 그렇게 들어있는 세포가 니네 몸에 몇 개 있어? 1조 개. 됐니? 그럼 니네 몸속에 요 박스 하나 몇 개 들었어? 그게 DNA야. 됐니? 그런 걸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배우기 어렵죠? 그죠? 그쵸? 요 DNA에 대한 내용을 저쪽에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유형별로 설명합니다. 자, 염색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염색체의 구조. 잘 봐. 염색체 구조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 박스 모양이 있다고 했어요. 오각형에 이쪽에 인이 붙어 있고요. 이쪽에 염기가 붙어 있는 이렇게 생긴 네모 박스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되니 이게 핵산의 기본 단위예요. 누구와 누구가 임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로 붙어 있어요. 임산은 바깥쪽에
붙어 있고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은 5탄당이에요. 이름은 디옥시리보스.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나오죠. 염기 4종류가 있습니다. A, T, C, G. 이름 알고 있니? A 이름 뭐야? 너 1학년 때 배우잖아. 뭐야? 아데닌. T는 뭐야? 이런 것도 못 쓰면 2학년이 될 수 없죠. C는 뭐야? G는 뭐야? 괜히 뉴클레오타이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꼭 알아봅니다. 염기는 안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손이 안 나오다. 자, 다시요. 얘를 이렇게 모을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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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레오타이드. 얘네 둘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됐니?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죠.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서 이 염기와 염기 사이가 이렇게 연결돼요.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해서 만든 애가 DNA입니다. 되니 우린 얘를 DNA라고 해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그 DNA의 일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눈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럼 유전자의 특정한 요 부분을 DNA의 일부분이라고 쓰면 얘를 유전자라고 표시해요. 이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생물학의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DNA 하나에는 유전자가 한 개니 여러 개니? DNA 한 가닥에는 유전자가 한 개니 여러 개니?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교재에 나오는 내용 안 외워도 되잖아요. 됐어. 이것도 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완성이 되겠지. 점점 작아져. 그럼 이 녀석을 점점점 작게 그리면 DNA가 길다란 하나의 선처럼 보이겠죠? 됐지? 여기에다가 동그란 단백질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 DNA가 얘를 이렇게 감싸고 지나가요. 여기다 동그란 단백질을 설치해 놓으면
DNA가 이렇게 감싸고 지나가요. 동그란 단백질을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 DNA가 이렇게 감싸고 지나가요. 딱 2바퀴 반 감싸고 지나갑니다. 다시요. DNA가 한 가닥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 실처럼 생긴 애를 단백질에다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럼 DNA가 긴데 단백질에다 감싸면 길이가 좀 짧아질 수 있지. 이해됐나요? 요 단백질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래요. 되니? 그럼 히스톤 단백질에 이쪽에 있는 DNA를 감싼 거지. 됐죠? 그럼 히스톤 단백질에 DNA를 이렇게 감싼 구조를 갖고 있는 얘 이름은 뭐니? 요거 내신에 되게 많이 낼만합니다. 요 녀석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 그래요. 여기에 솜자가 붙어 있으면 리보솜, 라이소솜처럼 솜자가 붙어 있으면 동그란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히스톤 단백질에 DNA를 감싸면 그걸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되니? 그럼 계속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가면 또 여기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단백질이 있고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쌌고 이렇게 감쌌고 이렇게 감쌌겠지, 그치? 그 녀석을 모아요. 그 녀석을 모아. 뉴클레오솜을 이렇게 모아. 그럼 여기에 DNA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겠죠. 되니? 이 녀석을 길게 계속 그려가다 보면 점점점 작게 그려가다 보면 이렇게 길다란 하나의 실이 됩니다. 됐어요? 이 길다란 실을 염색사라고 합니다. 다시요.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그 녀석을 쌓아서 양쪽에 결합시켜서 이중나선으로 꼬우면 DNA 한 가닥이 돼요. 그 꼬아진 DNA를 히스톤 단백질에 감싸면 뉴클레오솜이 됩니다. 그 뉴클레오솜을 하나씩 이렇게 동글동글 쌓아 올려서 길다랗게 이렇게 쌓아 올리면 하나의 실처럼 보이는데 그 실을 염색사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얘부터 중요해요. 염색사는 무엇으로 되어 있니? 물어보면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뭐로 되어 있니?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요. 그러면 DNA 뭘로 되어 있니?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됐나요? 그럼 DNA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어요? 없지. 히스톤 단백질은 DNA와 별개의 녀석인데 합쳐지면 뉴클레오솜이 돼요. 그 녀석을 쌓아서 만든 애가 염색사야. 되니? 평상시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해요. 우리는 평상시를 뭐라고 하냐면 간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간기는 3개로 나누어서 G1기, S기, G2기를 간기라고 해요. 간기 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해요. 이런 상태로 핵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 염색사를 가져다가 꽈요. 또 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이걸 비로소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열기 때에만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분열 중학교 때 배운 걸로 따지면 전, 중, 후 이때 볼 수 있어요. 말기 때는 안 보이나요? 뭐 그때그때 달라서 말기는 과거를 수능에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분열기는 그냥 간단한 단어로 N기라고 해요. 이걸 배우는 걸 분자생물학 유전공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학교 때 전공했던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자, 사람은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돼? 46개야. 그래서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염색체까지 왔으니까 염색체를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EX. 자, 염색체 그려볼게요. 하나,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구부려서 그릴 거예요. 염색체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서 그냥 상식으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어요. 1번 염색체 나와. 그러면 얘가 나와요. 그럼 그 옆에 똑같이 생긴 애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가닥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1번) 염색체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닥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개로 물어보면 46개요. 쌍으로 물어보면 23쌍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니? 자, 그럼 중학교 때 배운 유전도 한번 해볼까? 여기에 둥근 유전자가 있대. 라지 A가. 됐지? 그럼 여기에 스몰 a가 있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됐나요? 혀말기가 되는 유전자와 안 되는 유전자가 각각 있어. 그 혀말기에 관한 상황이죠. 대립 유전자라 그래. 다시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요 부분에 스몰 b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라지 b가 있을 수도 있지. 됐죠? 그럼 얘는 쌍꺼풀이 없는 애, 쌍꺼풀이 있는 애, 쌍꺼풀에 관한 유전자예요. 됐어요? 자, 이제 잘 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정말 쉽거든요. 염색체의 개수를 셀 때는 여기에 가운데 동그라미 수를 세요. 이 동그라미 이름이 뭐야? 유학 왔어? 고등학교 1학년 안 지냈어? 중학교 안 보냈어? 이 가운데 동그라미 이름 뭐야? 여기가 동원체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달라붙는 부분입니다.
이 동원체의 숫자를 세면 그게 염색체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동원체의 개수를 세. 그게 염색체의 숫자예요. 됐니? 동원체의 숫자를 세면 염색체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염색체 몇 개? 됐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염색체 몇 개? 염색체 몇 개?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넷. 자, 염색체 몇 개?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는 동원체의 숫자를 셉니다. 몇 개? 이해되니? 염색체 몇 개? 4개. 염색체 몇 개? 4개. 됐어? 염색체의 숫자는 동원체의 숫자를 세요. 됐어요? 그래서 이쪽 동원체와 이쪽 동원체 따로 있으니 염색체는 2개 있는 거 맞지 지금? 거기에 각각 이렇게 화살표가 쳐지면 우린 얘와 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됐어요? 그럼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와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를 합쳐서 뭐라 그래? 상동염색체라 그래. 얘를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사람은 상동염색체가 몇 쌍? 23쌍. 그래서 니네 염색체를 보면 1번 염색체 나오세요 그러면 이쪽에 한 마리 이쪽에 한 마리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이건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2번 염색체 나와 그러면 염색체가 2번이 이렇게 나와. 이거 아빠한테 받았으면 이거 엄마한테 받습니다. 아빠한테 그럼 총 몇 개를 받아? 23개. 엄마한테 총 몇 개 받아? 23개. 그래서 인간은 46개. 세포 하나당 염색체 수는 46개. 됐어? 그럼 1번 염색체 2마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상동염색체야. 되니? 이해됐어? 됐어? 자, 질문이. 상동염색체 인간 몇 쌍이라고? 진짜? 잘 봐. 니네들도 이런 거 체크해 가세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용을 가지고 너 이만큼을 알고 있니? 그럼 2학년 거 해볼까라는 게 교과목이거든요. 근데 니네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기억이 없어?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해야 되지. 언제 유전? 그래서 유전을 하려 그러면 시험 보는 거예요. 이해될라 그러면 시험 보는 거지.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잘 봐. 상동염색체라 그랬어요. 그럼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23번까지 존재하겠지, 그지? 23번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 그래요. 그럼 여자는 X, X 똑같은 애 있는 거 맞지? 남자는 X, Y 이렇게 있는 거 맞지? 되니? 자, 질문이요. 상동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한 쌍을 상동염색체라 그래요. 크기와 모양이 같니? 네. 크기와 모양이 같니? 아니. 됐어요? 그럼 여자는 상동염색체가 몇 쌍이야? 남자는. 됐어? 됐어?
그럼 여자는 상동이 22쌍, 남자는 상동이 여자는 3쌍, 남자는 22쌍? 됐어? 근데 사람은 왜 23쌍이라 그래? 22, 23이라고 한다는 거. 학교 가서 물어봐. 이런 거 안 물어보면 다 틀려옵니다. 꼭 물어보세요. 남자 상동염색체 몇 쌍? 됐니? 학교 가서 꼭 물어보세요. 여기 학교 가서 물어보고 채워. 학교 선생이 야 얘랑은 크기와 모양이 다르잖아. 남자의 XY는 상동이 아니야. 그래서 남자는 22쌍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22쌍이라고 내신 보셔야 돼요. 됐니? 야 뭔 소리야.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상동이 다를 수가 있어. 23번이니까 똑같이 그냥 상동이라 그러는 거야. 됐어? 그럼 23쌍이 되죠. 그럼 23쌍이라고 요거 풀어야 돼. 생물 전공자는 상동염색체 몇 쌍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생물 원만 공부하면 22쌍이라고 얘기해주고요. 생물을 대학교 가서 전공한 사람은 23쌍이라고 얘기해줄 거예요. 됐니? 니네 맘대로 써오면 안 돼.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능엔 낼 수 있어 없어? 못 내요. 상식까지 다 해주죠. 자 다시 동원체 하나 1번 염색체에 각각의 화살표 쳐 있으면 상동염색체.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됐어요? 자 그럼 얘요.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쳐 있으면 요건 이름이 뭐야? 동원체 하나에 각각 다른 팔다리를 갖고 있지. 거기에 각각 화살표가 쳐 있으면 이걸 염색 분체라 그래요. 됐니? 염색 분체는 복제해서 만듭니다. 다시요. 염색 분체는 복제해서 만들어요. 그러니 유전적 구성이 동일합니다. 모두 같아. 예를 들면 여기가 스몰 a야. 그럼 여기는 뭐여야 돼? 반드시 스몰 a예요. 됐어요? 왜? 얘를 복제해서 얘를 만든 거니까. 되니? 그럼 다시 이 부분은 반드시 뭐여야 돼? 라지 a요. 그래서 분체가 하나는 라지 A, 하나는 스몰 a면 안 돼요. 왜? 분체는 복제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반드시 알파벳 뭐가 와야 된다고? 라지 b가 와야 되는 거 맞지? 복제해서 만든 거니까. 되니? 그럼 이 부분은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스몰 b가 와야지. 복제해서 만든 거니까. 되니? 그럼 결국에 이 부분을 유전자를 읽으면 라지 A, 스몰 a라고 쓸 수 있죠. 되니? 유전자를 읽으면 라지 A와 스몰 a로 구성되어 있어요. 되니? 그걸 뭐라 그래? 대립 유전자라 그래요. 그럼 다시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뭐라 그래? 얘로 쓰면 BB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한 쌍을 대립 유전자라 그래요.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써줄까? 염색 분체의 개수는 뭘 쓰면 돼?
다리의 수를 세면 돼요. 되니? 염색체의 다리의 수를 세세요. 됐나요? 이 정도는 돼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전부 다 동원해서 기본기를 완성시키는 게 유전의 1번입니다.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중학교 때 다시 하세요. 고등학교 때 다시 해. 동생이 있으면 물어봐, 동생한테. 됐니?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인데 생물학을 되게 못한다면서. 그래서 지금처럼 야,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물어봐 라 그랬는데 이 새끼가 동생 자고 있을 때 동생 방에 들어가서 동생 중학교 책을 보다가 동생한테 걸렸어. 그래서 쪽팔려서 뒤집어버렸어요. 봐봐, 그러니까 잘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네 보라면 볼 거야? 여기 중학교 책 펼쳐져 있는데, 저기 꽂혀져 있는데 가서 보라면 볼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 차근차근 할 때 기본기를 차근차근 익히세요. 수능 문제 한 문제입니다. 되니? 아직 상식이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사람의 염색체. 자,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입니다. 됐지? 개수로 써라 그러면 46개예요. 이렇게 써주면 우리 몸속에 46개가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세포 한 개당입니다. 세포 한 개당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 니네 세포가 1쪽에 있으면 염색체는 총 몇 개? 46쪽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44개에다가 플러스 XX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는 44개에다가 플러스 XY 이렇게 표시하죠. 앞쪽에 44개 1번부터 22번까지 총 22쌍입니다. 이걸 상염색체라 그래요.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이에요. 뒤에 23번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는데 한 쌍이죠. 이걸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남녀를 구별시켜주죠. 특징 잡아 하나 써줄까? 이것도 나중에 상식이에요. X 염색체는 졸라 커요. 이거 여자예요. 염색체가 뒤지게 크면 여자야. Y 염색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염색체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뒤지게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저거 남자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기본이죠, 기본.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분명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핵상이라고 해요.
상. 중요합니다. 핵상 중요해요. 핵상은 염색체의 개수만 표시해요. 핵상이에요. 다시 핵상 중요하다 그랬어. 얘는 염색체의 개수만 표시합니다. 핵상은 딱 두 종류. 딱 두 종류. 하나는 EN이라고 쓰고요. 하나는 N이라고 써요. 핵상은 딱 두 종류. EN은 뭐를 뜻하냐?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그럼 E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N은 무슨 뜻이야? 상동 염색체가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세포에 염색체인데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EN 이렇게 쓰는 거고요. 상동 염색체가 없으면 N 이렇게 쓰는 거예요. EN을 뭐라고 하냐면 상동 염색체가 있는 체세포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요, 상동 염색체가 없는 N은 뭐라 그래?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 동물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대. 됐죠?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한 번만 더요. 어떤 동물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대. 얘는 A, 얘는 B. 됐니? 자 질문이에요. 염색체수 같니? 그럼 염색 분체수는 같니? 핵상은 같니? 그래서 이게 뭘 못하는지 알겠지, 그지? 뭐가 시험 문제인지 알겠지, 그지? 됐어요? 자, 얘 염색체수 몇 개라고? 6개. 얘는 염색체수 몇 개? 4개. 뭘 세면 된다고? 동원체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되니?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면 자, 염색체수 늘어나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염색체수는 6, 4 맞지? 그럼 분체수는 누가 맞니? 얘 분체수 몇 개? 분체수 뭘 센다고? 다리의 수를 세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됐어요? 얘 분체수 몇 개? 다리의 수를 센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되니? 그럼 핵상은 같니? 됐어요? 여기다가 같아요라고 써오면 이제 생물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염색체 수도 다르고 분체 수도 다른데 어떻게 핵상이 같아? 말이야 돼? 이러면 생물 못하는 거야. 됐어요? 자, 다시 핵상은 몇 종류라고? 두 종류. 상동이 있는 애와 없는 애. 얘 상동 있니? 됐어요? 얘 상동 있어? 됐어? 아, 얘 상동 염색체 있고요. 얘도 상동 염색체가 있다고. 됐어?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뭐라고 표시해? 뭐라고 표시해? 여기까지 됐니? 핵상은 두 종류예요. 됐어? 염색체의 개수랑 상관없이 채색호면 모두 다 핵상은 같아요. 됐어요? 이제 염색체 파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본으로 유전을 감수분열부터 유전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에 바늘을 단추를 잘못 끼우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전 공부를 시작할 때는 염색체 여기부터 펼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핵상에다 별표를 치는 거야. 핵상에다 별표를. 그럼 두 번째요. 핵형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핵형은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전부 다 이걸 핵형이라고 합니다. 선생아 얘랑은 모양이 다른데? 그럼 성염색체겠네. 요거 졸라 조그만데 얘가 Y니까 이 새끼는 남자야. 얘 다른 애가 없지. 이 새끼는 여자야. 뭘 보고 알 수 있어? 염색체의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죠. 크기를 보고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핵형을 분석하면 성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핵상으로는 성별을 알 수 없어요. 염색체의 개수가 이상한 애를 찾을 수 있죠.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한 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애들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얘 유전병인데?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잘 써볼까? 핵형이 같으면 같은 종이니? 됐어요? 한 번만 더요. 같은 종이면 핵형은 같니? 국어 시험 문제 할 수 있겠어요? 핵형이 같으면 같은 종이니? 다 외우세요.
그럼 같은 종이면 핵형이 같니? 되니? 또 써줄까? 같은 종이고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니? 네. 됐어요? 이 정도 쓸 수 있겠니? 이 정도는 유전의 A, B, C, D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러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핵상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내신 용도는 이 핵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을 보고 끝낼 거면 핵형을 잘 외우시고요. 난 수능을 볼 건데 그러면 핵상을 잘 체크하세요. 이런 단어들을 얘네들한테 하나씩 해주고 싶었는데 되니? 185페이지 한번 보셔볼까요? 1번이요. 여기에 수능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A 이름이 뭐라고? DNA. 그럼 그 A를 만드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이대로 정해 그냥. 뉴클레오타이드. 좀 멋지지 않니? 그럼 B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 이름 뭐라고? 됐나요? 정 모르겠으면 그냥 단백질이라고만 쓰세요. 그럼 C처럼 동글동글한 단백질에다가 DNA를 감싼 C를 뭐라고 한다고? 끝에 뭐로 끝나? 솜으로 끝나야 돼요. 뉴클레오 솜. 그럼 D처럼 전체 박스가 쳐져 있으면 뭐라 그래? 염색체.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 동원체가 있는 부분이죠. 동원체. F에 각각 다리에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염색 분체. 됐나요? 이름을 쓸 수 있겠어요? 자, 4번에 1번이요. 가와라는 유전자 구성이 같니? 왜요? 복제해서 만든 거니까. 됐어요? 그럼 기억과 니은 같은 위치에 같은 곳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고. 됐어? 그럼 니은도 동그라미? 틀려요. 되니? 대립 유전자는 말이야,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알파벳 두 개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분체에 각각 있는 건 대립 유전자가 될 수 없어요. 2번은 X. 됐나요? 6번 한번 볼까요?
가요. 염색체 몇 개? 네 개. 가는 염색체가 4개. 나는 염색체 몇 개? 4개. 되니? 그럼 분체 수는 몇 개? 가에? 4개. 그럼 나의 분체 수는 몇 개?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짝짓 뭐 하나 둘 이거 하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 이거 못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다시요. 얘네 둘의 핵상은 같니? 핵상 같아요? 자, 가요. 상동 있니 없니? 나요. 상동 있니 없니? 가에 똑같은 색깔이 있어 없어? 나에 똑같은 색깔이 있어 없어? 그럼 상동 있으면 뭐라고 쓴다고? 상동 없으면 뭐라고 쓴다고? 됐나요? 얘네 둘의 핵상은 달라요. 이 정도는 되나? 다시 한번 써볼까? 187페이지요. (187페이지) 2번. 자, A 이름 뭐게? B 이름은 뭐게? 단백질을 돌돌 감싸고 있는 애가 누구야? 그럼 C 이름은 뭐니? 누클레오타이드를 뭉치면 B가 되겠죠. B는 뭐야? 그냥 T니. 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186페이지 자료 2번 별표 치세요. 3개짜리입니다. 아까 수능에 나오는 염색체 그림, 이게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진짜 많이 푸셔야 돼요.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는 풀지 않고요. 그림만 보세요. 11번. 가. 상동 있니 없니? 네. 상동 있어? 그럼 핵상 뭐라고 쓴다고? 2에 쓰세요. 나 상동 있니? 네. 그럼 뭐라고 쓴다고? 2에. 다는 상동 있니? 그럼 뭐라고 쓴다고? N. 그럼 질문이요. 가와 나는 핵상이 같니? 됐어? 이렇게 간단한 걸 뭘 고민하고 있냐고. 아니라고. 고민할 게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럼 다시요. 이게 고민이면 안 돼. 한 번만 더 해볼게. 가 한번 볼까요? 둘 이렇게 짝지었을 때 짝이 안 이루어지는 애가 하나 있지. 됐어요? 예를 들면 보라색 2개, 연두색 2개, 파란 거 2개. 보여? 빨간 거는 크기와 모양이 다르지. 되니? 그럼 크기와 모양이 다른 한 쌍은 성염색체죠. 그 중에 작은 게 뭐라고? 그럼 얘를 보고 쓰는 거야. 수컷. 되니? 나는요. 그래프를 보자마자 2개 쌍 지을 수 있어? 다른 애가 하나도 없지. 그럼 얘는 암컷이에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 그럼 얘를 보자마자 기역과 니은을 동그라미 치는 거죠.
되니? 문제는 나중에 풀 거야. 지금 하지 마세요. 12번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12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 염색체 파트가 끝나요. 이 문제를 못 풀면 염색체 파트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푸는 유형을 알려줄게. 자, 가요. 상동 있니? 보여? 상동 있어? 그럼 써. EN 염색체 몇 개? 몇 개? 그럼 써요. EN equal 8. 항상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요. 상동 있니? 그럼 뭐라고 써? N equal 4. 다 상동 있어? 딱 봐도 없지 않니? 다는? 됐어? 그럼 뭐라고 쓴다고? N equal 4. 나요. 상동 있니? N equal EN equal 8. 되니? EN짜리에서 남녀를 고를 수 있어요. 가 한번 볼까? 긴 거, 중간 거, 짧은 거, 짝짝이 맺을 수 있어? 근데 가는 모두 다 내 쌍이 짝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제일 작은 거 하나 보이지? 그럼 가에다가 쓰는 거죠. 뭐라고? 수컷. 나와 다는 뭔지 잘 몰라요. N자리에서는 암수를 구별할 수 없어.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라요. 개수가 둘둘둘 짝 튀어져서 다 맞니? 됐어요? 그러면 암컷이요. 됐어? 그래서 염색체 모양을 볼 때 말이야. 핵상을 먼저 구별하세요. EN인지 N인지 두 가지밖에 없어. 되니? 그럼 EN이면 동물종 상관없이 모두 핵상은 같아요. N이면 동물종 상관없이 모두 핵상이 같은 거야. 됐어? 그 핵상은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 그 중에 EN짜리를 보고 남녀를 골라요. 되니? 모두 다 짝이 이루어지면 여자, 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자. 자, 이제 완성됐어요? 해볼게. 마지막 하나, 14번이에요. 가, 핵상은 얼마? 써, EN 6, 나요. N이야, EN이야? N 6 되니? 그럼 얘네들은 염색체 수는 같지? 핵상은 다르지? 이해됐어? 자, 질문이요. 그럼 가 남자니 여자니? 됐어요? 둘둘 짝 지어지면 EN짜리에선 남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에서는 남자를 찾을 수 있니 없니? 몰라요. 나중에 문제를 더 한 단계 넘어가야 그때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되니? 차근차근 넘어가세요. 차근차근. 하나만 더 해볼까? 그걸 먼저 해내야 나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이요. 가요. 그럼 여기다가 N3 쓸 수 있어요? 나에다가 N3 쓸 수 있니? 다에다가 EN6 잘 돼? 라에다가 EN6 잘 되니? 자, 그럼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누구누구라고? 다와 나야. 다 암컷이야 수컷이야? 돼요? 보여? 그냥 보자마자 맞추세요. 염색체는 계속 익혀서 보자마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N인지 EN인지를 먼저 맞추는 게 시작이에요. 그거부터. 그럼 라는 둘둘둘둘 짝이 맺혀졌으니까 암컷 맞지?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2번이요. 가. 그럼 쓸 수 있겠어? EN6. 나
N3 가 N3 라 N3 마 EN6 됐니? 그럼 핵상이 같은 건 누구누구? 나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와 마가 핵상이 같지, 나다라가 핵상이 같지, 이해되니? 자, 그럼 가는요, 남자야 여자야? 여자. 마는요? 남자. 그럼 마의 짝이 맺혀지지 않는 두 개 중에 작은 게 Y염색체인 거 알겠지, 그치? 그거만 골라내면 유전 문제를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 염색체 파트 이만큼은 할 수 있겠니? 쉬워요. 여긴 아주 기본이니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포 분열 중에 기본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페이지 192페이지. 감수 분열의 별표 3개 치세요. 다시 오늘 이렇게 좀 유전자 염색체 DNA 그리고 세포 분열 수능에 2문제나 하고 있거든요. 6개 중에. 이걸 이렇게 미치도록 하는 이유는 따로따로 하면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따로따로 할 수 없어. 염색체 아까 봤지? EN인지 N인지 구별되지?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니네들이 앞으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몇 번째 칸? 이걸 맞춰주세요. 다시요. 누가 먼저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서 요걸 보고 세포 분열의 몇 번째 칸인지를 맞추세요. 다시 얘를 보고 세포 분열의 몇 번째 칸인지를 맞추세요. 얘를 보고 몇 번째 칸인지를 맞추세요. 세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니네가 중딩 때도 배웠어요. 내용이 중딩 때랑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부에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글자로 체세포 분열을 배우는 중딩 때랑 다르게 요 모양으로 이게 무슨 기인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되니? 자, 이 감수 분열 몇 분열? 무슨 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감수 분열 몇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걸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오늘 DNA 염색체를 배웠지. 그리고 염색체가 뭐 몇 개 있는지, 핵상이 얼마인지 이거 배웠어요. 그리고 염색체를 보면 첫 번째 핵상을 구별해서 N인지 EN인지, 염색체 숫자를 셀 수 있는지, 염색 분차를 셀 수 있는지. 되니? 이 녀석이 EN짜리라면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 했지. 그럼 나머지 암수는 어떻게 구해? 몇 번째 칸인지를 모르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염색체의 모양을 보고 이게 몇 번째 칸인지 맞춰줍니다. 니네가 지금 몇 번째 칸이니? 라고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내가 생물학의 유전을 설명하는
나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거 알려줄게. 되니? 나머지 단계 여기 박스 나오고 뭐 이런 건 니네들이 잘 외우세요. 됐어요? 중딩이랑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중딩이랑 차이 나는 건 하나요. 자, 192페이지 최세포 분열. 거기에 보면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단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이 그지. 그래서 최세포 분열은 고등학교 2학년 유전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되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라고? 생식 세포 분열이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요. 제1분열 전기에 보면 193페이지 감수 분열에 박스 쳐져 있는데 두 번째 칸 찾아. 감수 1분열 전기 보여? 보여? 거기에 이가 염색체란 단어가 있어요. 밑줄이요. 되니? 감수 1분열 후기에 보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밑줄이요. 됐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맨 첫 번째 칸 DNA 복제 없이 밑줄이요. 제2분열 후기 염색 분체가 분리 밑줄이요. 되니? 자, 내신용 시험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될 때는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감수 1분열 전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때는 언제야? 감수 1분열 후기요. 됐나요?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언제야? 감수 2분열 후기요. 됐나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채세포 분열과 똑같은 애 누구야? 그럼 모르면 다시 채세포 분열에 가서 밑줄을 드세요. 192페이지 후기 찾아. 다음 주사위에 그 다음 밑줄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보여? 채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 감수 분열은 상동 분리 한번, 분체 분리 한번. 그래서 차이점을 잘 익히셔야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되니? 할 수 있겠어? 내용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할 거예요. 세포 분열.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배우는 거죠. 하나는 채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 분열을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자, 중학교 때 내용 비교샷 한번 해볼까요? 비교. 채세포 분열이 있고요. 감수 분열 있습니다. 채세포 분열, 감수 분열. 써볼까요? 핵 분열 한 번. 얘는 핵 분열 두 번. 얘는 딸 세포 두 개. 얘는 딸 세포 네 개.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얘는 염, 색, 체, 수 DNA량 일정. 얘는 감소. 반대입니다. 절반. 얘는 온몸의 모든 세포가 하고, 얘는 생식 세포를 만들 때에만 해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고등학교 때 이걸 다 쓰지 마시고요. 수능에 안 나와요. 내신 용어만 나옵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표기해요. 2n짜리가 한 번 분열하면 2n짜리 두 마리가 태어납니다. 앞에 게 모세포고요. 뒤에 게 딸세포예요. 이 둘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분열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몇 번 분열한 거야? 한 번 분열했죠. 그래서 모세포 한 마리에서 딸세포 두 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염색체 수도 2n이 2n짜리 두 개가 됐으니까 핵상이 변하지 않지. DNA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해? 2n짜리가 첫 번째 분열하면 n짜리 두 마리가 되고요. 두 번째 분열하면 n짜리 네 마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럼 얘는 분열을 몇 번 한 거야? 여기가 1분열이면 여기가 2분열입니다. 분열을 두 번 한 거 맞지? 그럼 모세포에서 최종 생식세포, 딸세포를 몇 개 만든 거라고? 4개 만든 거 맞죠? 됐니? 어렵지 않지, 그지? 중학교 때 배운 건 너무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서 봤어요. 자, 두 번째. 요거 별표 하나야. 고등학교 2학년 거에서 별표 하나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 1번. 체세포 분열 주기는 어떻게 되니? 동그랗게 생겨. 됐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약간 더 어려울까? 그런 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열기예요. 여기를 M기라고 합니다. 되니? 나머지를 3등분으로 나눠. 됐나요? 그럼
나머지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간기라고 합니다. 간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G1기, S기, G2기. 가운데 S기의 포인트 DNA가 복제가 됩니다. DNA를 2배로 만드는 시기가 S기예요. 됐나요? 그럼 G1기 때는 뭐해? 복제할 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DNA 복제를 하려면 필요한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겠지. 단백질은 누가 만들어? 리보솜이 만들어요. 그래서 G1기 때 리보솜과 단백질이 많아져요. 그럼 그 녀석을 가지고 DNA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DNA 복제 끝나면 G2기 때 뭐해? 이제 분열해야 되지. 분열할 때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분을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 여기 때도 리보솜과 단백질이 많아지겠죠. 세포의 사이즈가 조금씩 커집니다. 됐나요? 그럼 세 개 중에 누가 G1기고 누가 S기고 누가 G2기냐? 잘 봐. 분열기에 전, 중, 후, 말 이렇게 써 있으면 되니? 그럼 간기 다음에 전, 중, 후, 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세포 분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됐니? 그래서 얘가 빈 그릇을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열기의 대각선 반대편에 S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S기 앞쪽이 누구여야 돼? G1기가 되는 거지. S기 뒤쪽이 뭐가 돼? G2기가 되는 거예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기억, 니은. G1기 어디야? 됐니? 여기 뒤에 써볼까? 자, S기 어디야? 이건 맞출 수 있지. 됐니? G1기와 G2기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됐니? 왜? 전, 중, 후, 말 이렇게 돌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G1기와 G2기는 화살표의 세포 분열 방향을 보고 맞추셔야 돼요. 됐니? 하지만 분열기 찾을 수 있지. 반대편이 S기인 건 찾을 수 있죠. 됐나요? 그럼 G1기가 여긴지 G2기가 여긴지는 어떻게 알아? 그건 뭘로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고 알아요. 됐나요? 시간이 길수록 세포 수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분열기, G1기, S기, G2기 이렇게 돈대. 그럼 여기가 분열기, 여기가 G1기, S기, G2기 맞지? 됐나요? 시험제 뭐라고 낸다고? G1기에 있는 세포가 맞니? S기에, G2기에 있는 세포가 맞니? G1기에 있는 세포가 맞지. 됐니? 그럼 여기서 DNA가 복제가 된다 그랬지.
이 그래프도 나중에 한꺼번에 다 그려줄 거예요. DNA가 1인 애가 있고 2인 애가 있대. 얘는 세포수가 이만큼인데 얘는 요만큼이야. 그럼 DNA가 1일 때가 여기만큼 많지 세포가. DNA가 2배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된 거야? 목재가 된 거 맞지? 그럼 여기가 G1기라면 여기는 G2기가 되는 거죠. 그럼 G1기가 많아? G2기가 많아? G1기가 많지. 그럼 G1기가 많으면 여기 면적이 넓어야 돼요. 됐나요? 세포 수를 보고 맞추는 겁니다. 분열기의 반대편은 S기. 분열기의 반대편은 S기. 되니?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수 분열은 어떻게 되고요?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되니? 얘는 좀 많지. 왜? 전중후말 여기까지가 제1분열기. 전중후말 여기까지가 제2분열기. 어때요? 1분열과 2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지? 그럼 또 쳐. 하나, 둘, 셋. 그럼 분열기의 반대편은 뭐라고 쓰는 거라고? S기. 그럼 1분열, 2분열. 그 다음 뭐 해야 돼? 전, 중, 후, 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G1, 여기가 G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화살표를 쳐라 그러면 이렇게 빙그르르 돌고 있는 거 맞지? 됐나요? 여기다 좀 써주면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염색사가 관찰되는 시기는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죠. 염색사 언제 볼 수 있다고? 간기 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되니? G1기, S기, G2기까지. 그럼 염색체가 보이는 곳은 어디니? 분열기, N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염색사가 보이는 곳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면 또 가돼요. G1, S, G2기야. 염색체가 보이는 곳은 어디니? 얘는 분열기. M1, M2. 1분열을 M1이라고 하고요. 2분열을 M2라고 해요. 됐나요? 자, 여기다가 아까 세 군데 밑줄렀어. 감수분열에.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지점은 어디니? 자, 이가 염색체 어디서 형성된다고? 기억나? 이가 염색체 언제 형성돼? 됐어? 툭 치면 푹 나오게. 졸라 외우세요. 왜? 수능 게 안 나오거든요. 내신에만 나와요. 니네 내신 볼 거 아니야? 그러면 툭 치면 푹 나오게. 왜요? 이 이가 염색체라는 단어는
감수 분열에밖에 없어요. 그러니 감수 분열이 포인트인 생물 원에서 이가염 색채를 안 물어볼 수가 없다고. 됐어? 그럼 이가염 색채가 언제 나타나? 그러면 제1분열 전기요. 요거 맞추세요. 두 번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가 언제라고? 그냥 박스를 통째로 외워주면 안 되냐? 어디? 1분열 후기는 상동분리, 2분열 후기는 분체분리. 되게 많이 외워보세요. 여기 왜 이렇게 빨리 나간다고? 니네 다 배웠던 거니까. 되게 신기하지? 그치? 야, 신기한가? 얘를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이 몸에서 지금 세포가 6,000개 태어났죠. 감수분열까지 합치면 10,000개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방금. 안 신기하다고 이런 게. 이제 끊임없이 세포 분열 중이죠. 이래 몸에서. 이걸 멈추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이걸 멈추면 세포가 세포 분열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아이씨 멈춰. 그러면 지금 그대로 사는 거고요. 또 세포 분열에서 2배가 되지. 또 세포 분열에서 2배가 되지. 더 이상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 이 세포는 죽어요. 그럼 또 다른 세포가 태어났어. 걔가 돌면서 또 죽어가겠지. 그러다가 점점점 죽는 애가 태어나는 애보다 많아지면 우린 그걸 늙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늙어요. 니네 뇌세포는 지금 태어나는 애가 더 많아요. 훨씬. 그래서 얼마든지 집어넣어도 용량을 채울 수가 없어. 니네 뇌 용량이 한 1%밖에 못 채웁니다. 그만큼 뇌가 커요. 그런데 20살이 지나고 나면 죽는 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20살이 딱 지나고 나서 죽는 애가 더 많은데 22살 됐다고 뇌세포가 다 없어지진 않지. 한 60, 70 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새끼 누구였지? 이러잖아. 됐어? 그럼 20살부터 죽어 나가도 60이 돼야 죽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야. 지네 뇌 속에 뇌세포가. 그럼 그 뇌세포마다 각각 이런 사진 한 장씩을 찍어 놓으면 진짜 많이 나올 수 있죠. 됐나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 건 이유는 딱 하나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애한테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이걸 넣었던 세포가 죽어버려요. 됐니? 그럼 완전 호매신 거지. 이해됐어?
그런데 고등학생 중에 그걸 이해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 한 번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왜 어렵지? 왜 난 이거 못하지? 와 졸라 어려워. 씨 졸라 어려워. 안 해. 그리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충 시험 봐요. 절대로 안 돼요. 뇌세포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요. 한 번 넣어놨던 저장된 세포가 죽어버리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녀석이 죽기 전에 또 다른 세포를 만드는 거고 또 다른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한 번 읽을 때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얘네가 시험을 한 달 반, 2달 거의 가까이 뒤에 보겠죠. 그럼 그때까지 이게 남아있을 거라고? 아니요. 뇌세포가 사라지는 시간은 50분입니다. 얘네가 이걸 보고 버스 타고 집에 가서 50분이 지나잖아?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뇌세포 중에 일부분이 죽어 없어져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거는 기억나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정리해서 또 세포를 또 만드는 거죠. 그럼 이번엔 얘네들이 죽었어. 그럼 걔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죽으면 다시 만들죠. 그걸 계속 만들어놔야 뇌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부법은 선행을 뒤지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배운 만큼씩만 계속 복습해 가는 거예요. 됐나요? 오늘 이만큼을 배웠어. 너무 많아. 그래도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으니까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 시간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만큼을 배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번은 꼭 보세요. 숙제가 뭐냐면 이건 아무도 못 지켜. 수업이 끝난 후 50분 내에 얘를 한번 보면 아까 생긴 뇌세포가 똑같이 복제돼서 똑같이 생겨요. 그게 기억의 법칙이야. 이거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의 법칙이 뭐냐면 한 번 배우고 그걸 50분 이내에 복습하잖아요. 그럼 요때 한 번 복습한 게 3일을 가요. 그래서 요 3일째 되는 날 한 번 배운 걸 다시 복습하잖아? 그럼 이게 30일을 갑니다. 이해되니? 어때요? 한 번 할 때마다 점점점 늘어나는 거 맞지? 그럼 니네가 오늘 50분 배웠어? 그럼 50분 뒤에 한 번 읽고요. 3일 뒤에 한 번 읽으면 시험 볼 때까지 남길 수 있어요. 됐니? 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보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됐니? 그래서 수업이 딱 끝나면 이런 습관 되게 좋아요. 어느 학원을 다니든 수업이 딱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집에 가지 말고 저런 데에 서서 또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한 번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머리에 오래 남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억의 법칙이라고 해요. 얘를 안 하면 복습하는 시간이 이 배운 곳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뇌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짧게 짧게 아주 간단하게 복습해 주는 건 되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염색체 모양이 뉴클레오타이드 네모박스 1대1, DNA가 염색체 뉴클레오타이드가 쌓여서 한 가닥, 거기에 동글동글 히스톤 단백질이 감싸면 뉴클레오솜, 그게 실처럼 쌓이면 염색사, 그게 꼬이면 염색체. 이런 연산 능력인 거죠. 그죠? 그럼 순서대로 연산이 됐어. 그럼 네모박스 쳐서 여기 상동 대립유전자, 여기 상동 대립유전자, 여기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면 염색분체 복제, 알파벳은 똑같아. 이런 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걸리죠. 그런 다음은 다 습관이에요. 염색체 모양 나오면
EN인지 N인지 염색체 숫자를 쓰시고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도대체 이게 염색체가 몇 번째 칸인지만 쓸 수 있으면 여기 앞쪽에 DNA 상 염색체 부분은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이내 나눠줄 족보든 수능 특강 2점 3점이든 마더텅이든 전부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수능 유형이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완성되면 다음 시간에 수능 문제 유형을 이렇게 박스에서 적어줄 거예요. 그 내용을 연습하시면 돼요. 됐나요? 차근차근 공부하시고요. 잊어버린 게 있으면 다시 되뇌이시고요. 중요하다고 포인트 잡아준 거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쯤 꼭 복습을 해줍니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니네 집에 가서 게임을 한다거나 통신을 한다거나 숏폼 이런 걸 볼 때 되게 짧게 끝나는 거 맞지? 그럼 반대로 준하는 필기가 없지. 책 보는 시간이 짧겠냐? 노트 필기를 보는 시간이 짧겠냐? 노트 필기를 보는 시간이 짧겠죠. 왜요? 한 번 써봤거든요. 그러니 그냥 책만 갖고 있는 애보다 훨씬 더 정리도 잘 돼 있는 거예요. 외우기도 편해요.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책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됐나요? 내가 정리해 놓은 내 노트의 내용을 사진 찍듯이 한 번씩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습의 법칙입니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고생하셨습니다.